금수산 태양궁전에 사진이 없었어요. 7월 8일은 김일성 기일이에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예요. 이날에는 최고 지도자가 반드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해요. 김정은이 매년 했어요. 근데 올해 보도에서 사진이 없었어요. 참배를 했다는 문구만 있고 사진이 없었어요. 이게 이상해요. 북한 언론은 어떤 행사든 사진을 내요. 특히 김정은의 중요한 행보는 사진을 여러 장 내요. 근데 금수산 참배 사진이 없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김정은의 건강이에요. 초고도 비만이에요. 그리고 그 건강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있어요. 잠깐, 왜 지도자의 건강이 안보 이슈가 되냐고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 지도자의 건강 상태가 불확실하면 핵 사용 권한의 연속성이 불확실해져요. 누가 핵 버튼을 갖게 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가십이 아니에요. 김정은의 몸 상태를 공개된 사진과 영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비만 전문의들이 분석해요. 분석 결과가 심각해요. 2021년 이후로 김정은이 급격히 살이 빠졌다가 다시 쪘어요. 그 변화 자체가 건강 이상 신호예요. 정상적인 체중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이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최근 화성 18형 ICBM 발사 현지지도 영상이 공개됐어요. 사진이 2장이었어요. 예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6장, 9장씩 공개됐어요. 2장만 나왔다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그 사진에서 얼굴이 붓고 땀에 젖어 있어요. 손에 파란 캔이 들려 있어요. 기능성 음료예요. 일반 음료가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이유로 마시는 거예요. 담배도 여전히 피워요. 초고도 비만의 흡연이에요. 오한진 의사 같은 비만 전문의들이 분석해요. 이 정도 체중과 이 정도 건강 지표라면 오늘 당장 어이고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같이 오는 게 대사 증후군이에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김정은이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북한에는 공식적인 후계 구도가 없어요. 김정은이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딸 김주애가 공개 석상에 나오고 있긴 한데 딸이 권력을 이어받는다는 건 북한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아들은 공개된 게 없어요. 후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권력투쟁이 시작돼요. 간부들이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다투는 거예요. 이 혼란 속에서 핵 관리가 어떻게 되냐는 게 문제예요. 핵을 쓰지 말아야 할 때 쓰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핵을 써야 할 때 아무도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 불확실성이 안보 위협이에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사진이 없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북한 체제에서 이 행사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김일성이 사망한 것이 1994년 7월 8일이에요. 그 기일마다 북한 지도자는 반드시 참배를 해요. 이건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에요. 권력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김씨 왕조의 연속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행사예요. 그 행사에서 사진이 없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전에 김정은이 한번 장기간 잠적한 적이 있었어요. 2014년이에요. 40일 넘게 공개석상에 안 나왔어요. 나중에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발목 수술을 한 거였어요. 그때도 북한 언론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발목 수술은 회복이 돼요. 근데 초고도 비만에 따른 심혈관 질환은 다른 문제예요. 이게 누적된 문제거든요. 한번 수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체중을 줄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요. 김정은의 체중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키는 약 170cm로 추정돼요. 체중은 130kg 이상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어떤 분석에서는 140kg까지 봐요. 이 키에 이 체중이면 BMI가 45 이상이에요. BMI 40 이상이 초고도 비만이에요. 일반적으로 의학적 치료 대상이 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비만이 되면 움직임 자체가 어려워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요. 장시간 서 있기 힘들어요. 금수산 태양궁전은 넓어요.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해요. 그 거리를 걷기가 이 체중에서는 부담이 돼요. 그게 참배에서 사진을 못 찍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동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기 싫을 수 있어요. 화성 18형 발사 현지 지도 때 사진이 2장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해요. 예전에는 현지 지도하면 이동하는 사진, 망원경 보는 사진, 간부들과 얘기하는 사진, 발사를 지켜보는 사진 등 다양하게 나왔어요. 근데 2장뿐이었어요. 공개 가능한 사진이 2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파란 캔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그 캔이 뭔지 여러 분석이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로 보는 사람도 있고 특정 기능성 음료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그걸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공개 행사에서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의존하는 거예요. 뭔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피로감을 줄이려는 건지 집중력을 위한 건지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신호예요. 담배 이야기도 해야 해요. 초고도 비만 상태에서 흡연을 계속하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흡연이에요. 비만과 흡연이 같이 오면 위험이 배가 돼요. 의사들이 이 조합을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로 봐요. 근데 계속 피우는 게 보여요. 왜 안 끊냐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독재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담배로 푸는 거예요. 김정은 곁에 어떤 의사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있을 거예요. 그 의료진들이 분명히 체중 줄이라고 담배 끊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의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수준의 비만과 중독은 의지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김정은의 가족 이야기도 봐야 해요. 김일성은 82세까지 살았어요.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어요. 김정일은 69세에 사망했어요. 역시 심장 발작이에요. 심혈관 질환이 집안 내력인 거예요. 김정은이 초고도 비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있다면 이 집안 내력이 더 일찍 올 수 있어요. 김정은이 지금 41세예요. 아버지 김정일은 69세에 죽었어요. 할아버지 김일성은 82세. 근데 그 두 분은 이 정도 비만이 아니었어요. 김정일이 마른 편이었어요. 김정은은 다른 상황이에요. 의학적으로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건강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고. 근데 일반 시민의 건강과 국가 지도자, 특히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 건강은 달라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수백만 명의 안보에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적인 관심사 아니에요. 후계 구도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해요. 김주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2022년 말부터 미사일 발사 현장에 김주애가 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0살 전후의 아이예요. 미사일 발사 현장에 아이가 나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후계자 신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어요. 근데 딸이 후계자가 되는 게 북한에서 전례가 없어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게 북한의 패턴이에요.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딸로 이어지는 건 이 패턴을 깨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북한 권력 구조 안에서 받아들여질지가 문제예요. 군부가 따를지가 관건이에요. 김정은의 남동생 김여정은 어떠냐고요? 김여정이 실질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남 강경 발언의 주체가 김여정이에요. 근데 여성이라는 점이 북한 권력 구조에서 장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김여정이 권력을 잡으면 기존 간부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간부들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면서 김여정을 지지할지가 불분명해요. 핵버튼 승계가 왜 그렇게 복잡하냐면 이게 단순히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핵 사용 명령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체계를 누가 통제하는지가 핵심이에요. 북한에서 핵 사용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아요. 최고 지도자만이 핵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 사용 결정 체계가 있어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국방부 장관과 함께하는 과정이 있어요. 누군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막는 절차도 있어요. 근데 북한은 이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독재자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면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핵 관리가 어떻게 되냐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백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권력투쟁 중에 누군가가 핵을 협박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내가 핵 버튼을 갖고 있다,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면 안 쓴다. 이런 식의 사용 가능성이에요. 이게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국제사회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이 있어요.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 각자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져요. 기밀이거든요. 공개되면 북한을 자극하니까요. 한국은 특히 민감해요.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 인구 이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엄청난 과제예요. 그리고 북한 핵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문제예요. 핵시설 관리에 실패하면 방사능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한 붕괴로 미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있는 상황을 중국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이해관계가 대북 정책에서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협력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예요. 김정은의 건강 이야기가 주류 언론에서 가끔 나오지만 깊이 다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개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진 2장 가지고 건강 상태를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론이 조심스럽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일관돼요. 이 체중, 이 생활 방식이 유지되면 건강 위기가 올 것이라고. 그게 언제냐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5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 안보 문제를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변수를 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김정은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해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생각해야 해요. 북한 체제 자체를 보면 김정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게 집중돼 있어요. 모든 결정이 그 사람을 통해야 해요. 당, 군, 정부 모두 그 사람 아래에 있어요. 이 구조가 권력 집중의 효율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공백이 엄청나게 커지는 위험도 만들어요. 단일 장애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노드 하나가 다운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구조예요. 이 구조적 취약성이 김정은 건강 이야기를 단순한 가십이 아닌 안보 이슈로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독재자는 예측 가능해요. 적어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정한 후계 구도에서 나오는 권력 투쟁은 예측이 훨씬 어려워요. 이 예측 불가능성이 위험이에요. 그래서 금수산 태양궁전 사진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이 없는 게 단순한 언론 이슈가 아니에요. 그 뒤에 건강이 있고 건강 뒤에 후계 구도가 있고 후계 구도 뒤에 핵 관리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역사에서 비슷한 상황을 보면 소련의 브레즈네프 말기가 있어요. 브레즈네프가 건강이 너무 나빠서 제대로 통치를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실질적 권력을 나눠 갖는 상황이 됐어요. 브레즈네프 사망 후에 안드로포프, 체르넨코가 짧게 집권했어요. 둘 다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 혼란이 고르바초프 시대로 이어지고 소련 개혁으로 이어졌어요. 물론 북한이 소련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구조가 달라요. 근데 지도자 건강이 나쁜 상태가 지속되면 권력 구조가 흔들린다는 패턴은 공통적이에요. 브레즈네프 말기처럼 주변 사람들이 실제 권력을 조금씩 가져가는 상황이 북한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김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미 그 신호라는 분석이 있어요. 김여정이 대남 강경 성명을 직접 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성명이 외무성이나 국방성 이름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김여정 이름으로 나와요. 이게 권력 분산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한국이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 겹이 대비해요. 첫째는 정보 수집이에요. 김정은 건강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둘째는 시나리오 준비예요. 갑작스러운 사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의 계획이에요. 셋째는 대화 채널 유지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해요. 지금 남북대화 채널이 사실상 없어요. 경의선 폭파 이후로 더 끊겼어요. 이게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사태가 생겼을 때 소통이 안 되면 오해와 충돌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열선 같은 소통 채널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 시리즈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예요. 소통이 없어지면 안보가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하고 한국이 대응하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어요. 소통 채널이 있으면 이걸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한 겁니다. 금수저 사진이 없는 것, 화성, 18 사진이 이장인 것, 파란 캔, 담배. 이게 다 따로따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김정은의 건강이 공개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방향이에요.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 인식이 있어야 준비가 가능해요. 금수산 태양궁전에 사진이 없었어요. 이 작은 사실이 이렇게 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김정은은 초고도 비만이에요. 전문가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봐요. 금수산 참배 사진 없음, 미사일 발사, 사진 감소, 파란 캔과 땀 등의 신호들이 건강 악화를 암시해요. 후계 구도는 불분명해요. 딸 김주애가 등장했지만 북한 역사에서 전례 없어요. 김여정이 실질 권력을 일부 행사하고 있어요.
핵 관리 연속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안보 우려예요. 지도자 교체 시 권력 투쟁과 핵 관리 공백이 동시에 올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알고 북한 뉴스를 보면 더 많은 것이 보여요. 표면 아래에 있는 이 구조를 보는 게 이 채널이 하려는 일이에요. 북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주류 언론은 발사 몇 번 됐다, 성명이 어땠다, 이런 걸 주로 다뤄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 건강 문제, 후계 구도, 핵 관리 공백 위험, 이걸 깊이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표면 아래를 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예요. 김정은이 파란 캔을 들고 있어요. 사진은 이장이에요. 금수산에 갔지만 사진이 없어요.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한반도 안보의 다음 국면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건강 문제가 실제로 있다면 그가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클지,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후계 구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 핵 개발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 이 모든 압박이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악순환이에요. 압박이 건강을 나쁘게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더 많은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고 이 악순환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앞으로의 북한을 결정할 거예요. 그 끝이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를 주목해야 해요. 이게 이 이야기를 계속 봐야 하는 이유예요. 북한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 같은 말이 있어요. 북한은 예측하면 틀리고 예측 안 하면 나중에 맞았다고 한다고. 이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김정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분석해도 내부 정보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의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맞게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론이 형성돼야 정치가 거기에 자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 있어요.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준비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건강이 나쁘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느낌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건강이 나쁘니까 조심스럽게 현상 유지를 선호할 수 있어요. 어느 방향이냐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까지의 신호는 더 공격적인 방향 같아요. 헌법 개정, 경의선 폭파, 무기 수출 등 이 패턴이 건강이 나빠질수록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를 지켜봐야 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또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김정은의 건강, 북한 후계 구도, 핵 관리 문제. 이것들이 앞으로 몇 년간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있는 게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비만이 심각한 상태라는 건 겉에서도 보여요. 사진에서 얼굴, 목, 손이 다 부어 있어요. 이게 수분 저류 때문이에요. 심혈관 기능이 약해지면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쌓여요. 그래서 얼굴이 붓는 거예요. 이게 겉에서 보이는 신호예요. 안에서는 더 심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주목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신호가 나올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